우리가 프리 엔트리를 가정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윤이 존재하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 진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커피 시장의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유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잠재적 기업들이 계속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 기업들의 이유는 점점점 떨어져서요. 결국 이유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 엔트리를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냐면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엔트리는 바로 기업의 이윤은 0이다 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퇴출은 왜 가정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잠재적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윤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윤이 0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당연히 out of business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비즈니스를 접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퇴출이라고 합니다. exit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윤이 0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와서 오퍼레이션을 하던 기업들은 이제 시장을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윤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가정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이 0이 된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서요.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인데요. 총비용은 이렇게 표현했죠. 자, 총수입이 Y고요. 자, 우리가 커피의 가격을 뉴머레어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재화들, 여기서는 이제 노동과 자본이겠죠. 노동의 가격과 자본의 가격을 카운트하는 기본적인 화폐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의 그 가격은 이제 이 경우에 1이 되는 것이죠. 커피가 여기에서 화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 상태에서 총 수입이 이제 Y스타가 되겠죠. 어떤 Y스타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Y스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아까 우리가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K바, L바라고 쓰죠. 자, 이제 Y스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Y스타 보기 전에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싯을 가정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이 이제 0이 된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싯을 가정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총 수입은 Y스타는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 총 비용과 같아져야 됩니다. 이 둘의 차가 0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쓴다면 이 식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몇 가지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생산한 것, 그러니까 뭐 당연히 총수입이고요. 여기서 이제 Y스타를 생산이라고 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노동의 노동의 총보수와 자본의 자본의 총보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스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함수를 컵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Y는 밑에 나오긴 하는데 먼저 이렇게 써보고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컵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를 얼마 투입하고 L을 얼마 투입하면 Y를 얼마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K바 투입하고요. 균형해서 노동을 L바 투입합니다. 그래서 K바는 어떤 특정한 값이잖아요. 균형 상태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의 거래량, 그 다음에 L바는 균형 상태에서 노동의 거래량이에요. 이 둘은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 Y를 콕 집어낼 수 있겠죠. 물론 그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도 일정한 값이고 L도 일정한 값이니까요. 그때의 생산량 커피 생산량을 Y 스타라고 쓰면 바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생산함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산이 노동의 몫과 자본의 몫을 합한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생산은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몫, 노동의 몫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슬로우 성장 모형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생산된 것, 제가 Y스타를 전체 생산된 것, 그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 이게 이윤인데 이 둘의 차가 이 이윤이 0이 된다는 것을 총수입은 총비용과 같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총수입이 Y스타니까 Y스타를 뭐라고 또 읽을 수 있냐면 총생산, 전체 생산된 것, 총 생산된 커피의 양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생산된 것 가운데 일부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가고요. 전체 생산된 것 중에 일부 이만큼 Y스타가 이만큼이라고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와 이자율, 뭐 에스프레소 머신의 가격은 다 커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만큼 생산했습니다. 이게 커피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 일부는 누가 가져가냐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W 스타 L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냐면 자본을 빌려준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R 스타 K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이 바로 Y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프리 엔트리, 프리 엑시트를 가정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얻게 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생산은 노동에 대한 총보수와 자본에 대한 총보수의 합으로 표현되고요. 생산된 것 중에 일부는 노동자들이 가져가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노동자들도 생산에 참여했고 자본을 빌려준 사람도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져가는 자신의 쉐어가 자신의 몫이 있을 텐데 그 몫을 다 합치면 결국 생산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특정한 생산함수를 우리가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요 얘기를 볼 텐데요. 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더글럭 생산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MPN. 우리가 전에 봐서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봤었냐면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특정한 생산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MPL을 찾았고 그 다음에 MPK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전에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출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균형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3분의 2의 A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W 스타와 같아져야 됩니다. MPL이. 그래서 여기 양변에 L 바를 곱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습니다. 요건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균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사실 이거잖아요. 3분의 2에 A에 K에 3분의 1에 L에 3분의 2승이 원래 있고 여기에서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균형 상태에서 웨이지가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W 스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균형에서 자본을 K 스타만큼 투입할 것이고요. 균형에서 노동을 L 스타만큼 투입하겠죠. 네, 균형에서 이게 성립해요. 자, 근데 K는 K 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왜냐하면 주어진 일정한 값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균형 상태에서 자본 투입량이고 균형 상태에서 노동 투입량이니까요. 자, L 스타 대신 L 바라고 쓸 수 있습니다.